계정 과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별표를 3개 치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재무상태표의 카테고리, 우리 재무상태표를 제가 이렇게 했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수익, 비용, 그죠?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상세한 이름들이 뭐 건물, 뭐 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뭐 속하는 상세한 이름들이 뭐 건물, 뭐 비품, 뭐 상품, 제품 이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카테고리, 상세 이름이란 이름을 안 써요. 실제로는 우리가 계정이라는 거하고 계정 과목이라 하거든요. 그럼 계정이 뭐냐? 자,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어저께 했던 제가 카테고리라고 했던 애들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 그래서 우리가 계정은 회계에서 총 5개예요. 5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우리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따지면 컴퓨터에 우리가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파일들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폴더적 개념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계정에 속하는 상세한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상세한, 안녕하세요. 그 상세한 이름들,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계정에 속해 있는 과목들이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정은 딱 요 5가지만이고요. 계정 과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좀 농담 못해서 한 100개?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반절은 귀에 닦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건 여기 보이시죠? 계정 과목은 나올 때마다 어떤 계정에 속하고 뜻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달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정은 자산부터 비용 이 5가지를 계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하는 상세한 내역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계정 과목이 마치 우리 영어로 따지면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영어 단어를 못하면 뭐를 못하냐면 해석 못하고요. 문법 못해요.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정말 중요하니까 회계 2급에서 계정 과목을 잘 외우시잖아요. 한 100가지를 외우시면 회계 1급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무 2급 올라가시면 더 추가로 외우실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 2급 때만 잘 해놓으시면 위쪽 가실수록 계정 과목은 정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지. 계정 과목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유인물은 2페이지 펴놓고 계십니다. 유인물은 2페이지.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펴놓고 계시고요. 자, 여기 임차와 임대라는 거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가급적이면 그 한자의 뜻은 좀 외워달라라고 자주 나오는 한자가 있거든요. 걔네들의 뜻을 외워달라라고 했죠. 특히 여기 차자하고요. 여기 대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차입금 할 때 차자가 빌리다, 돈을 빌리다 할 때 우리 어저께 차입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임차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임차가 무언가를 빌려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자는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면 대여해줬다. 물건을 대여해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대자는 뭐냐면 빌려주다 할 때 대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일단 외워주시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임차 있죠, 임차. 우리가 회계에서 임차라고 하면 부동산.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토지랑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동산은 맞동산? 쏘리.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그것도 개그라고 하니 이 표정이신데 죄송해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 저 기계 이런 것들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래요. 또라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리는 걸 임차한다라고 회계는 해요. 그죠? 그럼 반대로 임대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려주는 걸 임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려주는 걸 임대해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우리 항상 부동산을 빌려준다라는 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빌릴 때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하고 월세 혼합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빌려 쓴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내는 거죠.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건물주는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 거죠. 경우는 두 가지예요. 보증금 주고받는 거랑 월세 주고받는 거. 그거에 대한 개정 과목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례는 우리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주고받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 개정 과목이 각각 뭐고, 그 다음에 월세 개정 과목이 각각 뭔지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자. 여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 학생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요, 받아요? 내요. 그러면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 개정 과목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 일상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냥 보증금이라고 하죠. 회계에서는 그냥 보증금이라고 쓰면 점수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요. 앞에 임차만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개정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개정 과목이 자산이나 비용이면 어느 쪽에 있다를 어저께. 자산이나 비용이면 어느 쪽? 차변, 대변. 그렇죠. 차변인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나 비용이면 차변이고요. 부채나 수익이나 자본이면 대변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위치를 모르거나 개정 과목을 모르면, 그러니까 위치를 하나라도 틀리거나 이름을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런 애들이 회계 2급은 점수가 거의 60점이에요. 실기랑 이론 다 합쳐서 거의 40점에서 60점 그 사이에서 점수가 나와요. 이쪽에서 틀리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회계 쪽 가실 때 이 개정 과목의 뜻 완벽하게 외우실 노력하시고, 성격이 자산이냐 비용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알고 계셔야 내가 위치를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면 내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자산이다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내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권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요. 권리라는 이거 별표 3개입니다.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뜻이 권리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자산이에요. 권리. 아시죠? 외우실게요. 알죠? 그래서 채권자라고 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우리가 어저께 부채는 빚이다라고 했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나라한테 세금을 내야 될 빚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납세의 의무. 맞죠? 그다음 남자들이 여러분들 군대에 가야 될 빚이 군대에 빚진 게 국방의 의무죠. 군대 빚이다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입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보증금 가지고 임차 보증금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임차 보증금은 내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 내면 나중에 건물주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권리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권리 뜻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냐 돌려주냐로 해석하셔야 돼요. 뜻이. 지금 내는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내면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임차 보증금이라, 색깔, 했는데.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 암기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회계 1급 위쪽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설명도 안 해요.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죠? 자, 그럼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사례에서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으시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 받으시는 보증금은 앞에 임대를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앞에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나중에 학생이 저 나갈게요,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요구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무니까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의 성격은 뭐인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의무. 그래서 여기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성격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금이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수익이냐 비용이냐를 판단하실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밑줄 칠 거예요. 제가 일단 어저께처럼 일단 설명드리고 밑줄 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유인물 2페이지 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월세 50만 원 가지고 개정 과목하고 성격 분석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성격이다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 자, 이제 월세 50만 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차인인 학생은 월세를 줘요, 받아요? 어렵죠? 그렇죠. 월세 줍니다. 가급적 어려운 질문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월세를 줍니다. 그 월세를 줄 때 이 월세를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해요. 월세를 준다를 임차료를 줬다라고 하거든요. 임차료. 알죠? 그러면 내가 임차료를 내면 내가 임차료를 내면 나중에 임차료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임차료는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임차료는 내 입장에서 내고 끝나는 거니까 쓴 거예요. 쓴 거. 우리가 어저께 벌어들인 건 수익, 쓴 건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럼 임차료라는 개정 과목의 성격이 그렇죠. 쓴 거니까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비용. 외워질 수 있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 4가지 개정 과목이 다 달라요, 성격이.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받는 월세는 앞에 임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받는 임대료는 돌려줘야 될 거 없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으면 아싸 벌었다. 개이득.
그렇죠?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임차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받으면 벌은 거니까 성격이, 그죠? 수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럼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로 가실게요. 자, 2페이지에 어디냐면은 오른쪽 맨 위입니다. 맨 위, 페이지 맨 위에 아마 여러분 비품 아래에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일단 임차 보증금 자산이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줄 밑줄 전부 다 뜻.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보증금 밑줄 치실게요. 뜻도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는 임차 보증금이라고도 출제하지만 어떻게도 출제하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만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개정 과목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개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던져줄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줄 때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주는 게 더 많아요. 알죠?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뜻도 외우셔야지 개정 과목은 딸랑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알죠? 세 가지를 동시에 외워주셔야 돼. 성격이 뭔지 1번. 왜냐면 성격을 왜 알아야 되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개정 과목과 뜻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냐?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정 과목 외우시고, 세 번째가 뜻 외우시고. 알죠?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아래쪽 보시면 혹시 차입금 아래에 임대보증금 보이세요? 임대보증금. 보이시죠? 자, 일단 임대보증금은 부채라는 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의 성격 두 줄 밑줄입니다. 뜻.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을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동그라미 4번 수익 보이시나요? 자, 수익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자, 임대료도 뜻 전부 다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 밑줄 치시고 받은 금액이라 돼 있나요? 받은 월세라 돼 있죠? 받은 월세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비용 보이세요? 비용. 자, 비용의 네 번째 칸에 임차료라고 있을 거예요. 자, 전부 다 밑줄. 그 월세를요, 금액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월세라는 거. 아까 임대료 쪽에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월세를 금액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월세만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무언가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받아도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5번 비용의 임차료고 네 번째 칸 임차료요. 부동산 등을 빌린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적어주세요. 빌린 경우에 지급한 금액. 아셨죠? 자, 됐고요. 다시 화면.